여기 있던 돈 누가 가져갔어? 아들의 제사 준비를 위해 장롱 깊숙이 감춰둔 봉투를 연 순간 이럴 수가. 8만 원이 든 봉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3살 쌍둥이 손주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얼마 전 서랍 속 3만 원도 사라졌죠. 저희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지 애비 제삿돈까지 훔쳐가다니. 이 집에서 나가. 니들 엄마한테나 가보여. 서랍 속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6살 박노수 할아버지가 낡은 폐지 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수레바퀴 하나는 비뚤어져서 굴러갈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노수 할아버지는 그 소리에 익숙한지 개의치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은 좀 나으려나. 할아버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폐지값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10,000원이 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밥은 먹여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익숙한 길을 따라 골목을 돌았습니다. 슈퍼 뒤편에 쌓인 박스들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7시간은 더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할아버지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레에는 박스와 신문지가 가득했습니다. 고물상에 갖다 주면 8,000원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이나 한 잔 마셔야겠다.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보리차를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값을 내야 해서 며칠 전에 넣어둔 3만 원을 꺼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랍 안을 다시 뒤적이고 양말 사이도 뒤졌습니다. 손수건 밑도 들춰봤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할아버지는 서랍을 완전히 꺼내서 바닥까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저앉아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틀 전 저녁에 여기 넣어뒀습니다. 폐지 팔아서 받은 돈 중에서 3만 원만 따로 빼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준호와 수아가 집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설마.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수아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3살 쌍둥이 남매는 가방을 벗어 방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랍 건드렸냐?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서랍이요? 할아버지 방 서랍 말이다. 거기 손 댔냐고? 수아가 오빠를 쳐다보다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니요, 우리 안 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분명 없어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준호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엔 아이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곤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수아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아이들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끄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이상해.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야? 글쎄, 아까 서랍 건드렸냐고 물어보셨잖아.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도 알아. 그냥 조용히 있자.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밤 10시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깜빡하고 다른 데 뒀나? 아니면 정말 누가 가져간 걸까? 할아버지는 다시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와 수아는 착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아니야, 분명히 거기 뒀어.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새벽 2시쯤 할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 생긴 작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의심은 밤사이 조금씩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눈가가 뻑뻑했습니다. 거실로 나왔는데 현관 앞에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 운동화였습니다. 준호와 수아의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저앉아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던 낡은 운동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서랍에서 없어진 3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수아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운동화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학교 선생님이 주셨어요. 선생님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자선 바자회에서 사신 거래요. 저희 운동화가 많이 낡았다고. 수아가 거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주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아이들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거짓말 아니냐?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선생님이 줬으면 연락이라도 왔을 거 아니냐.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부담 가지실까봐. 그런 소리 하지 마. 서랍에서 돈 없어진 거 너희가 가져간 거지?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정말 안 가져갔어요. 선생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할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더냐?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예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다. 할아버지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운동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호와 수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운동화를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어 할아버지는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골목 어귀를 지나는데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75살 윤말순이었습니다. 이 골목 건물 2채를 가진 주인이었습니다. 어머, 또 그 냄새 나는 술에 끌고 다니네요. 말순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비키지 않았습니다. 박씨, 요즘 애들은 어떻게 지내요? 학교는 잘 다니나? 네, 잘 다닙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보니까 애들 표정이 영 안 좋던데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 동네 망신이에요, 망신. 폐지 주우러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애들까지 그 꼴로 키우니. 죄송합니다. 비켜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수레를 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발로 수레를 걷어찼습니다. 쿵! 수레가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박스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말순은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습니다. 애들이 불쌍해요. 폐지나 주우러 다니는 할배 밑에서 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뭐가 그만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아, 혹시 애들까지 구걸시키는 건 아니죠? 말순이 비웃듯 말하고는 휙 돌아서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수치심이 더 컸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쏟아진 박스들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2개를 부쳤습니다. 밥 먹어라. 할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수아가 나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학교 가시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찌개만 뚝뚝 떠먹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한 번도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한 적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만 먹어라. 방 들어가. 할아버지, 들어가라니까. 아이들은 밥을 거의 먹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식탁 앞에 남았습니다. 식은 밥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선생님이 준 걸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만 원은 분명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운동화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옆방에서는 아이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수가 줄었고 아이들은 집에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방 안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죽은 아들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보자기에 싼 돈봉투를 넣어뒀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장만하려고 한 달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8만 원이 들어있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봉투는 있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할아버지는 장롱을 뒤졌습니다. 옷가지를 다 꺼내고 신발장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3만 원에 이어 8만 원까지 없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들이 가져간 거구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와 수아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롱에 있던 돈 너희가 가져갔지?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8만 원. 아빠 제사 지내려고 모아둔 돈.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수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 몰라요. 우리 안 가져갔어요. 또 거짓말이냐? 운동화 때도 그랬지. 준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우리 장롱도 안 열었어요. 할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 아빠 제삿날인데 그 돈까지 손을 대? 저희 안 그랬어요. 수아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할아버지, 너희 엄마한테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준호가 할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 정말. 손 치워. 할아버지가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 내 집이다. 나가란 말이야. 할아버지가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준호와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나가. 할아버지의 고함에 아이들은 주춤 물러났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준호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안 했어요. 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가라니까. 두 아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할아버지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 제사도 못 지내게 됐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아이들을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연락 한 번 없이 그렇게 가버리더니 할아버지는 흐느꼈습니다. 손주들까지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수아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로 가?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떠났습니다. 5년 전 아빠 장례식 다음 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너희는 할아버지가 키우는 게 나아. 그렇게 한마디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단 비 좀 피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편의점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나와서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뭐해? 손님들 방해된다고. 아이들은 다시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신발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저기 걷다가 아이들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위에 지붕이 있어서 비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있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아는 이미 지쳐서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오빠, 우리 뭘 잘못한 거야? 수아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도 우리 버렸잖아. 이제 할아버지도. 준호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린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지붕 아래에서 서로를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새벽 6시쯤 학교 경비 아저씨가 출근했습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지붕 아래에 웅크린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얘들아. 경비 아저씨가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야, 너희 여기서 뭐 한 거야? 집에 안 갔어?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죄송하긴.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수아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곧 갈게요. 아이들은 황급히 일어나 학교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책 나온 윤말순이 학교 담벼락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비에 젖은 채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박노순의 손주들이었습니다. 저것 봐라. 애들이 밤새 밖에 있었나? 말순은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비에 젖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은 비웃듯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거 재미있는데? 윤말순은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비에 젖은 채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쯧쯧. 이런 걸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지. 말순은 동네 주민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올렸습니다. 박노순의 손주들 새벽에 학교 운동장에서 자고 나오네요. 집에서 쫓겨났나 봐요. 메시지를 보내고 말순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톡방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애들 왜 밖에서 잤대요? 할아버지가 내쫓은 건가? 불쌍하긴 한데 뭔가 사연이 있나 보네요. 말순은 또 한 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박노순의 집에서 자꾸 소리 나던데요. 애들이 뭘 잘못했나? 그날 오전 할아버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이들 걱정에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 할아버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골목을 헤맸습니다. 준호야, 수아야. 할아버지는 골목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까지 가봤습니다. 운동장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님, 저 준호 담임 최미라예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할아버님, 혹시 아이들 운동화 말씀인데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자선 바자회에서 운동화를 샀어요. 준호, 수아 운동화가 너무 낡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이들한테 전해줬어요. 할아버님께 부담드릴까봐 연락은 안 드렸는데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이들이 정말 착해요. 할아버님 걱정만 하더라고요. 운동화 받고도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던데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할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준 운동화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다시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이불을 들어 올리는데 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헝겊 주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를 열었는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8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아,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 돈을 이 헝겊 주머니에 넣어서 이불 밑에 숨겨뒀었습니다. 혹시나 도둑이 들까봐 그랬었습니다. 내가 깜빡했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랍에 있던 3만 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다른 곳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 나쁜 할애비, 이 못난 할애비. 할아버지는 흐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의심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여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공책을 정리하면서 책꽂이에 꽂힌 공책을 열어봤습니다. 수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운동화를 주셨다. 너무 예쁘다.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부담 가지실까봐 걱정이다. 오빠랑 상의해봐야겠다. 할아버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릴 의심하신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다.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할아버지의 눈물이 공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호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선물 계획세 수레 바퀴 3만 원, 할아버지 약값 2만 원, 용돈 모으기 시작. 할아버지는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76살 노인이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수아야. 할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노수 씨 저러네. 아이들 쫓아낸 거 사실인가 봐요.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어디 있냐? 할아버지는 학교 주변을 헤맸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로 갔습니다. 주인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못 봤습니까? 아, 아까 봤어요. 아침 일찍 여기 왔다 갔는데 빵 하나 사 먹고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봤습니까? 글쎄요. 공원 쪽으로 가던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원 벤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화장실 앞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놀이터 미끄럼틀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와 수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들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호와 수아는 가만히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돈 찾았다. 이불 밑에 숨겨뒀던 거였어. 할아버지가 깜빡했어.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전화 받았다. 운동화. 선생님이 주신 거 맞더구나.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 말이 다 맞았는데 할아버지가 안 믿어줬어. 용서해다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먼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수아도 울면서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3개 넣고 파도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자, 먹어라. 배고팠지? 할아버지가 아이들 앞에 라면 그릇을 놓았습니다. 준호와 수아는 후루룩 라면을 먹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드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배 안 고프다. 너희나 많이 먹어라. 사실 할아버지도 아침을 거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겠나? 그때 현관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씨, 잠깐만요. 말순이 할아버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별일 아니고요.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좀 나던데. 말순은 핸드폰 화면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동네 주민 단톡방이었습니다. 아침에 찍은 아이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애들이 새벽에 학교에서 자고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어머, 역시 그랬군요. 애들이 뭘 잘못했길래 밤에 내쫓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하던데요. 폐지 주우시느라 바쁘셔서 애들 신경 못 쓰시는 거 아니냐고. 죄송하지만 들어가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말순이 문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박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애들이 돈이라도 훔쳐갔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아니면 뭐예요? 멀쩡한 애들을 밤에 내쫓을 이유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비웃는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쯧쯧, 그러게 애들 교육을 잘 시키시지.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오해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집 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쾅! 할아버지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수는 문 앞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저래. 말수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노순의 애들 할아버지한테 혼나서 쫓겨났다는데요. 역시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 들어가도 되냐? 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수아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못났어. 손주들도 제대로 믿어주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자꾸 깜빡깜빡해. 돈 어디 뒀는지도 잊어버리고. 수아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아.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특히 엄마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알아요.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드시다는 거. 맞아요. 폐지도 주우셔야 하고 저희 밥도 챙기셔야 하고. 수아가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착한데 할아버지는 뭘 한 거냐?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우리 화해했잖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제사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찾은 8만 원으로 고기도 사고 과일도 샀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아는 과일을 씻었고 준호는 상을 닦았습니다. 밤 9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들은 아들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절을 올렸습니다. 내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의심까지 해서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수아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수아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수아가 전을 집어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이미 안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요. 윤말순이 퍼뜨린 이야기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거라는 것을요. 할아버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를 꼭 지킬게. 할아버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할아버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골목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준호와 수아는 학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지 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손주들 내쫓았다던데. 애들이 밤새 밖에서 잤다잖아. 애들 학대하는 거 아니야? 애들 보육시설에 보내는 게 나은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동네 세탁소를 지날 때도 주인 아줌마가 힐끔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애들만 괜찮으면 돼. 할아버지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몇몇 아이들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희 집에서 쫓겨났다며? 밤에 학교에서 잤다는 거 사실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수아 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아네 할아버지가 애들 때린대. 돈 훔쳤다고 의심했대. 수아는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수아는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아.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시는데 우리가 할아버지 기쁘게 해드리자.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 생각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술에 너무 낡았잖아. 바퀴도 삐걱거리고. 맞아. 저번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더라. 두 아이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바퀴만 바꾸려고 했는데 그냥 새로 바꾸면 좋겠어. 새 수레 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고물상 아저씨한테 물어봤을 때 20만 원이라고 하셨어.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20만 원. 준호는 숫자를 공책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모을 수 있을까? 모아야지. 할아버지 생신이 2달 후잖아. 그럼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야 하네. 두 아이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할 수 있을 거야.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준호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 전단지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전단지 돌리는 일 할 수 있어요? 슈퍼 주인이 준호를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너 몇 살이냐? 13시요. 학교 가기 전에 할 수 있어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뭉치 돌리면 5,000원 줄게. 감사합니다. 준호는 전단지를 들고 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한편 수아도 방과 후에 움직였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서 주인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박스 정리 같은 거 도와드릴게요. 용돈 좀 주세요. 아줌마는 수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수아가 언제 이렇게 컸어? 좋아, 그럼 매일 오후에 와서 박스 정리 좀 해줘. 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아이들의 비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1시간 만에 2뭉치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벌었습니다. 수아는 방과 후마다 슈퍼에 가서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 손가락을 베기도 했습니다. 아야. 수아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았습니다. 하지만 아줌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에는 두 아이가 함께 폐지를 주웠습니다. 할아버지 몰래 다른 동네로 가서 주웠습니다. 오빠, 저기 박스 있어. 조심해, 무거워. 두 아이는 박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또 왔구나. 고물상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은 5,000원어치네. 할아버지 선물하려고 모은다고 했지? 네, 아저씨.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기특하다, 정말. 할아버지가 복이 많으셔. 하지만 일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준호는 새벽에 전단지를 돌리다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습니다. 아,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모르게 해야 해.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스를 옮기다 손등에 멍이 들었습니다. 팔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아야, 힘들면 쉬어도 돼.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수아는 웃으며 박스를 계속 옮겼습니다. 저녁이면 두 아이는 모은 돈을 세었습니다. 공책에 날짜와 금액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10일 전단지 1만원, 박스 정리 5,000원, 폐지 3,000원. 13일 전단지 1만원, 박스 정리 5,000원. 오빠, 우리 지금까지 얼마 모았어? 수아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만원. 와, 절반 넘었다. 두 아이는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을까봐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아, 요즘 너희 어디 다녀오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 집이요. 준호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친구 집에 매일 가냐? 네. 숙제같이 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 무릎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아 손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너희 다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놀다가 살짝. 수아가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애들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몰래 따라가 보려고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멈칫했습니다. 아니야. 또 의심하는 건가? 할아버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지난번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의심해서 얼마나 상처를 줬습니까? 애들을 믿어야지. 할아버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졸기도 했습니다. 수아는 팔에 힘이 없어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오빠 힘들지? 응. 근데 할아버지 생각하면 괜찮아. 너는? 나도. 할아버지 웃으시는 거 보고 싶어. 맞아. 조금만 더 힘내자. 응.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아이는 고물상에 갔습니다. 아저씨, 술에 아직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오는 거 알고 따로 빼놨지. 아저씨가 창고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깨끗한 수레가 서 있었습니다. 바퀴도 4개 다 멀쩡했습니다. 와, 수아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하시겠다. 준호도 수레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조금만 더 모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 천천히 모아라. 아저씨가 팔지 않고 기다릴게. 아이들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아이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 생신까지 2주일 남았어. 응. 우리 지금 17만 원 모았으니까 3만 원만 더 모으면 돼.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더 열심히 하자. 두 아이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폐지 수레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에 기름을 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왔구나. 어디 다녀왔냐? 친구 집이요.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곧 할아버지를 놀라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 생신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준호와 수아는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빠, 돈 확인해 봤어? 응, 정확히 20만 원. 두 아이는 작은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폐지를 팔아서 딱 목표 금액을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집에 계세요. 아침밥을 먹으며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냐? 생신이잖아요. 폐지 주우러 안 가시고 집에서 쉬세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지. 안 돼요. 오늘 하루만 쉬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오늘은 집에 있을게. 약속이에요.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퇴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후 1시 아이들은 고물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왔어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오, 너희들 드디어 다 모았구나. 네, 여기요. 수아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돈을 세어보고 수레를 내왔습니다. 자, 이거 할아버지한테 잘 전해드려라. 감사합니다. 그때 아저씨가 아이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얘들아. 너희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 선물하려고 2달 동안 이렇게 고생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댁에 갔다 와야 하는데
너희 이야기 좀 해도 되겠냐? 어머니요? 응. 우리 어머니가 착한 아이들 이야기 좋아하시거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이들은 수레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수레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끌어야 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 놀라시겠다. 응, 빨리 가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레를 조심스럽게 현관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 편지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쓴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수레가 너무 낡아서 저희가 새 거로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2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았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준호, 수아 올림. 수아도 편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때문에 힘드시죠? 이제 이 수레로 더 편하게 일하세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예요. 사랑해요. 2 편지를 수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에서 받은 영수증도 함께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나와보세요. 준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할아버지는 건물 앞에 수레를 보고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레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 생신 선물이에요. 수아가 편지를 할아버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희가 이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영수증을 가리켰습니다. 저희가 2달 동안 모았어요. 할아버지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처가.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준호 무릎에 반창고, 수아 손에 멍이 보였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이제 이 수레로 편하게 일하세요. 수아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저앉아 2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사랑해요. 준호도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3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희를 의심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괜찮아요, 할아버지.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정말 못났어. 할아버지는 2 아이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살 것 같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왔습니다. 케이크 대신 붕어빵으로 생일을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수아가 붕어빵에 초를 꽂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해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촛불을 껐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3 사람은 붕어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다. 할아버지는 한 입 베어 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 수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퀴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굴려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수레네.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2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준호 무릎에 반창고를 보고
수아 손에 멍을 받습니다. 고생 많았다, 애들아. 할아버지는 두 아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꼭 지킬게. 이제는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킬 거야. 할아버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 자식들 정말 기특하다. 맞지? 할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잘 키울게. 이 애들을 꼭 지킬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있어서 할아버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고물상 아저씨는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72살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건물 서너 채를 가진 건물주였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그래, 들어와라. 아저씨는 어머니가 차를 마시고 계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동네 박노수 씨 댁 손주들 말이에요. 아저씨는 준호와 수아가 할아버지 수레를 바꿔주려고 2달 동안 돈을 모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새벽에 전단지를 돌리고 박스를 정리하고 폐지를 주우면서 20만 원을 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마시다 말고 아들을 봤습니다. 13살짜리 애들이? 네. 할아버지 몰래요. 할아버지는 폐지 주우시면서 손주들 키우시는 분인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안다. 골목 끝에 사시는 분이지? 몇 년 전에 아들 잃으신. 맞아요. 며느리는 애들 버리고 나갔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착한 아이들이구나. 요즘 보기 드문. 그런데 어머니, 요즘 그 집이 동네에서 오해를 받고 있어요. 무슨 오해?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돈 벌게 시킨다고요. 윤말순 씨가 방송국에까지 제보했대요.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윤말순이? 그 사람이 또. 네. 제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려고 해요. 진실을 알려야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 그 할아버지, 폐지만 주우시면 얼마나 버시겠니? 글쎄요. 하루에 10,000원도 안 될걸요?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새로 지은 건물 있잖니. 종로에 있는. 아, 그 오피스텔이요? 응. 거기 건물 관리인 구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제안해보면 어떨까? 아저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착한 손주 키우시는 분이면 믿을만하지 않겠니? 월급도 폐지 주우시는 것보다야 낫고, 그리고 그 착한 아이들 후원도 해볼까 한다. 어머니, 내일 그분 만나볼 수 있게 해라. 아저씨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아저씨는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연 하나 보내고 싶은데요. 이틀 후 저녁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를 위한 손주들의 사랑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저희 동네에 할아버지와 손주 둘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며 13살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계시죠. 할아버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이 가족이 동네에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돈을 벌게 시킨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할아버지는 라디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압니다. 그 아이들이 2달 동안 새벽부터 일한 건 할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낡은 폐지 수레가 힘들어 보여서 새 수레를 사드리려고
20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박스를 정리하고 폐지를 주우면서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치고 아파도 참으면서 할아버지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이게 구걸인가요? 강요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방에서 준호와 수아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라디오에서 세 사람은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서 진짜 효심을 받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나운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가족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디 진실을 봐주세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김철수입니다. 박노수 할아버지 가족을 응원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잠시 후 할아버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님, 저동 세탁소 주인인데요. 방송 들었어요. 아, 제가 오해했네요. 미안합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슈퍼 주인입니다. 수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저는 알아요. 응원합니다. 연이어 전화가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사과하는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네 주민 단톡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디오 들으셨어요? 우리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박노수 씨 가족 정말 대단하시네요. 애들이 그렇게 착했구나. 우리가 몰랐네요.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박노수 씨 가족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애들 학용품이라도 사줍시다. 하지만 윤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뭐야? 내가 방송국에 제보까지 했는데. 말수는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 집 앞에 택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놀랐습니다. 쌀, 라면, 반찬, 과일,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지도 붙어 있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너희는 정말 자랑스러운 손주들이라고. 박노수 씨 가족 화이팅! 준호와 수아도 나와서 택배를 받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이 보내준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쉬는 시간 담임 선생님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라디오 들었어. 정말 대단하더라. 선생님, 너희 할아버지한테 전해드려. 선생님도 응원한다고.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 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수아를 둘러쌌습니다. 수아야, 우리가 오해했어. 미안해. 너 정말 착하구나.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도 응원할게. 수아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후에 할아버지가 새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배님 화이팅! 박씨 응원합니다. 애들 잘 키우셨어요. 할아버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윤말순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라디오 들었어요.
제가 오해했네요. 미안합니다. 할아버지는 말순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애들을 오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만 탓할 순 없겠죠. 말순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물상 아저씨와 70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아,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르신, 소개할 분이 있어서 왔어요. 아저씨 옆에 할머니가 온화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철수 어머니 정순자입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할아버지는 두 분을 거실로 모셨습니다. 준호와 수아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 이 아이들이 그 착한 손주들이구나.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아, 부끄럽습니다. 할아버지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이들 학용품이라도 사라고 드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아니, 이럴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이렇게 효자효녀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 사실 오늘 제안 하나 드리러 왔어요. 제안이요? 네. 제가 종로에 오피스텔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거든요. 거기 건물 관리인이 필요한데 할아버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한테요? 네, 박 씨 같은 분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고물상 아저씨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 어르신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폐지도 매일 빠짐없이 주우시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런 착한 손주들을 키우신 분이면 인품도 믿을만 하시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건물 관리 같은 건 해본 적이. 괜찮아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건물 청소하고 입주자들 불편한 거 챙겨주고 택배 관리하고 그런 거예요. 월급은 폐지 모으시는 것보다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건물 안에 관리실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하셔도 돼요. 작지만 방도 3개 있고 부엌도 있고요. 준호와 수아도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어른씨는 자격이 있으세요. 손주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두 아이들은 학교 마칠 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후원하려고요. 아니, 정말이십니까?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 옮기지 않아도 돼요. 건물이 이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거든요. 버스로 10분이면 와요. 수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폐지 안 주우셔도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주시면 그게 보답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잘 키워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일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괜찮아지는구나. 할아버지. 준호와 수아도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힘든 일 안 하셔도 돼요. 응,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이런 복이 오는 거야.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준혁아, 내 자식들이 우리한테 새 인생을 선물해줬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새 집은 어떨까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좋겠지. 너희도 방 하나씩 쓸 수 있대. 진짜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노수 할아버지 가족은 오피스텔 관리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이 있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제 방이에요. 수아가 작은 방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나도 내 방 생겼어. 준호도 환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짐을 정리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토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준호와 수아도 함께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쓰레기통 비울게요. 조심해라, 무거우니까. 세 사람은 함께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주자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관리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애들도 참 착하네요.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길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꽃 정말 예뻐요. 수아가 벚꽃나무 밑에서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준호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준호는 꽃잎을 할아버지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꽃잎을 보며 웃었습니다. 참 예쁘다.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안 아프시고 오래 우리랑 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준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꼭 그렇게 하마. 수아도 할아버지 팔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 괜찮았어요. 수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랑 함께였으니까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셋이 함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아, 내 자식들 잘 보고 있지? 나는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마라. 내가 이 애들 잘 키울게. 좋은 사람 되게 키울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또 한 번 흩날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제 집에 갈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벚꽃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집,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실 불을 켜니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씻고 올게요. 아이들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앞 가로등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하고 오해하고
상처 주고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와 수아가 씻고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TV 볼까요? 그래, 보자.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틀었지만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졸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방 들어가서 자거라. 네. 아이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수아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수아.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준호 방에도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오빠처럼 의젓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할아버지는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가족에게 새 희망을 주셔서.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손주들 방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두 아이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순의 가족은 편안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였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새로운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봄은 왔습니다. 긴 겨울을 견뎌낸 세 식구에게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어디에 계시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